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 같이 합니다.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쌀쌀해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네. 우리 홍 박사님의 따뜻한 미소를 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요, 오늘 네. 아침 참 중요한 것이 네. 12월 3일이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을 함께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네, 박사님, 사실은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네. 것은 노력을 했는데 네, 실전에서 네. 이게 구현이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여리고 네.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이제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나 수능 대박 났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 자기가 봤던 모의고사 시험보다 더 잘 나온 잘 애들. 나왔다. 예, 그렇죠. 그리고 공부한 만큼 나왔어. 이거는 평상시만큼. 그렇죠. 근데 죽 썼어. 이게 평상시보다 덜 나올 때. 그렇죠. 근데 이때는 참 제가 부모님이어도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집중했고 네네. 썼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실전에 가서는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말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지만 네. 이걸 듣는 부모님이나 음. 또 학생들 얼마나 좀 마음이 애가 타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조그마한 그 아이들에게 팁을 하나 주기 위해서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혹시나 내가 평상시보다 네. 덜 나오면 안 돼. 다 이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력 그 공부한 만큼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우리 아이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덜 나올까요? 원인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예, 예. 첫 번째는 잠이 덜 깬 아이들. 잠이 덜 깼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적당히 자야만 이 안에 있는 뇌의 회로가 잘 돌아가거든요. 잘 돌아가서 그동안에 기억돼 있던 것 해마라고 하는 기억 장치에서 잘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렇죠. 잠을 못 자서 뇌는 자고 있어요. 근데 몸은 깨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네. 전도 대회를 네네.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 다음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네. 그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말이 줄술술 나와요. 꼬여요. 좀 꼬여요. 꼬이죠. 뇌가 꼬인단 말이에요. 말은 현상이잖아요. 예. 보이는 거. 그거는 뇌 안에서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잠을 푹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꼬여서 알던 게 꼬여서 나오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하나만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그 하나가 중요한 건데 그 정말 이 뇌가 얼마나 잠이 중요한지.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바로 준비하는 게 컨디션 준비예요. 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정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잠을 못 잔 애들은 몸은 깨어 있어도 뇌는 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능에서 꼬여 나올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잠을 잘 준비해야 돼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애들이 그러면 시험이 아니야. 또 뇌가 꼬이는 사람이 어떤 애냐. 긴장되면. 긴장되면. 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이런 기억나세요? 분명히 이거 내가 아는 거야. 예. 근데 정답이 두 글자인데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분명히 이거 아는 거야.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일단 밀어놨어. 다 풀고 다시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 시험지에 딱 내는 순간 바로 그건데. 네? 뇌가 집중과 긴장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집중과 긴장은 다른데 어려서부터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았던 애들 그리고 예민한 애들 이 아이들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뇌가 긴장을 많이 하니까 뇌가 집중이 아니라 긴장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알던 것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바로 그렇게 자기 점수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많죠.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아이들이 수능 볼 때쯤 되면 정말 예민해 있어요. 예민해 있는데 그것을 예민하다는 뭐예요? 작은 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컨트롤을 부모가 뒤에서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애들은 그 예민한 것 때문에 부닥친 게 가슴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뇌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으면 히포캄푸스라고
그 해마 거피질을 이렇게 다치게 해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평상시에 알던 것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평상시에 영어 외우던 애들도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크게는 이게 떨어지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수면, 제대로 된 수면이 안 돼서 네. 꼬이는 거. 마음이 여린 것 때문에 뇌가 집중이 아닌 긴장이 돼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 세 번째는 한 일주일 전후부터 얘가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선 경우. 그럼 이 세 가지 이유를 좀 네. 해결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를 관찰해 봤을 때 지난주에 나하고 아이하고 아이가 예민하게 구는 걸 봤다 하면 나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애가 그냥 부모와 자식이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아이, 나는 부모니까 그걸 이렇게 풀을 수 있는데 그 아이 마음도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응어리진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다 풀어서 스트레스 없이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부모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든 이걸 우리가 가정 환경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환경, 이것을 그렇죠.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항상 하잖아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고 막 하잖아요. 그 환경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나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환경 현장 그 만드는 건 나를 통해서 하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아까처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멘. 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놈의 사탄에게 이 안에 들어와서 자식이 짜증내는 걸 못 보고 확 쏘아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을 만드는 주체는 나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지금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얘기고 네. 지금 2주 전 이 수학 능력 시험을 또 준비한 학생들 부모님들에게는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뭐 우리 아이가 엄마가 조마조마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봐야죠. 우리 아이가 현재 마음이 여린 혹시 이제 한 번 더 재수한 엄마들은 혹 또 재수한 아이들은 그 긴장도가 더 하겠죠. 더하죠. 1년 동안 그 재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또 그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보통 애들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격이 어떤가 한번 또 봐서 그 부분도 컨트롤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 컨트롤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부터 우리 애가 수면 어떻게 자는지도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뇌파를 찍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초저녁잠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 11시쯤 찍으면 뇌파는 이미 자요. 예. 근데 깨어 있잖아요. 또 새벽잠이 많은 사람은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계속 눈을 자고 있어요. 뇌를 그렇죠. 보면 자고 예, 있어요. 자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면 뇌는 계속 자기를 원하는데 얘는 의식적으로 깨어는 있지만 뇌는 자고 있어서 앉아 있으면 정신을 집중한 일에 초집중을 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제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이 세 가지만 검토해봐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박사님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한번 이 주제로 나눴으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수능은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마지막 농사라고 자꾸 각인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부담을 더 주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부모의 표정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아이는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긴장을 읽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긴장. 우리가 숲속에 가면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애들이 재밌어 하다가 그렇죠. 부시락 숲에 들어가면 주변 환경을 보고 긴장하듯이 사실은 아이들이 시각을 통해서 긴장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시각륜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변 환경이 정말 태연하고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집 분위기는 숲속,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숲속이냐 편안한 들이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처럼 편안하게 여러분 웃음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박사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한번 우리 가정에 대처해 줄 것인가 꼭 기억해 보시고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모 멘토링 한국자원외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 멘토링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부모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상에서 부모 멘토링을 검색하셔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 박사님이 또 유튜브 사이트를 또 개설하신 것 같아요.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인데요. 한번 여러분 꼭 들어가 보시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